지지난 시간에 했던 전자세라믹 또는 옥사이드 시스템에서 디펙트가 어떻게 일렉트리컬 프로퍼티에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점에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펙트는 앞서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네,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거는 마크로스코픽한 좀 등치가 이제 마크로라는 건 좀 크다는 뜻입니다. 큰 디펙트 뭐 포로스티라든지 크랙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주로 애톰이나 이온 디펙트이고 또 포함해서 일렉트로닉 디펙트 뭐 리세스로 캐리어를 뭐 더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관련된 디펙트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디펙트는 이런 것들은 퍼펙트한 크리스탈에서 약간 이제 디베이션 돼 있다고 하는 게 좀 달라져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디펙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옥사이드 시스템에서 포인트나 또 애토믹 디펙트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인터스티션이나 서브스티셔널, 뭐 캐타이온 베이컨시, 옥시전 베이컨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 포인트 디펙트는 말 그대로 레티스 사이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뭐 벗어나 있거나 비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고 일렉트로닉 디펙트는 말 그대로 일렉트론이 어떤 에너지 레벨에서 어디에 분포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관련된 디펙트를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억사이드 시스템에서는 이제 우리가 밴드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2차원적인 K 값 K 값이라고 해도 여기는 이제 포지션이 됩니다. 역격자 공간에서 포지션이면 어쨌든 이 아래쪽에 밸런스 밴드를 차지하고 있는 놈들은 대부분 이제 옥시전 2P에 해당되는 밴드 스트럭처가 있고 위에는 뭐 메탈에 관련된 뭐 3D나 뭐 4F나 이런 어떤 밴드 구조 그리고 더 위에는 이제 또 옥시전 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옥사이드 시스템에서는 디펙트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밴드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옥시전 베이컨시라든지 도핑이라든지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어떤 디펙트 레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일렉트론 디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애토믹 디펙트하고 일렉트로닉 디펙트가 뭐 따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또 도핑이라든지 또 베이컨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일렉트론 레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여기가 되거나 다른 사이트로 다른 레벨 이동하면서 생기는 일렉트론 홀 페어도 우리가 일렉트론 디펙트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슬라이드 하나를 이제 요거 끝나면 또 구체적인 그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기호로만 써가지고 살펴봤는데 제가 그 수업 자료를 하나를 더 올려드릴 거예요. 나도 네. 그 내용은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 또는 징크 옥사이드, 지리코늄 옥사이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아니라 이제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대부분 그냥 뭐 M 자리에 X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근데 다들 그 컴퓨터에 있어서 수업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어때? 그냥 내 슬라이드만 보고 있나? 각자 뭐 수업 자료를 보고 자료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블랙보드에 올려주면 이거를 볼 수 있나? 내가 지금 오늘 올릴라 하다가 막 찾아서 다른 일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혼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서 강의 자료 지금 몇 주차죠? 13주차의 파일에 제가 디펙트 리액션에 대해서 보통 이제 디펙트 리액션도
여러분들이 써봐야지 나중에 시험 볼 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앞으로는 계속 디펙트하고 나머지 뭐 물성 관련된 거 외에는 수업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디펙트로 이제 수업이 난다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디펙트 앤 리액션이라고 제가 그 컨텐츠에 수업 자료에 올렸어요. 일단 이거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옥시전 자리에 여기 항상 자리라고 얘기하고 포지션 이거 좀 좋은 자료라서 제가 올린 거니까. 그리고 symbol of type 그다음에 position 이거는 서브스크립트 아래쪽으로 나오는 거고 메탈 자리에 베이컨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아이언이라고 아이언 옥사이드라고 하면 옥시전 베이컨시는 그냥 옥시전 베이컨시를 쓸 수 있고 아이언 자리에 베이컨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터셀 메탄테스 다 알고 그다음에 지리코늄 자리에 이트리움 이온이 자리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제 외부 지리코늄 자리 이트리움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래는 자리 얘는 주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차지 디펙트 디펙트는 차지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차지를 보통 우리가 디펙트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예. 렐러티브 차지 상대적인 렐러티브란 뜻인데 상대적인 뜻이니까 차지 그래서 차지 relative to the charge normally present in position of de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지는 relative하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the charge normally present in position of defect 자리에 그러니까 포지션에 현재 present 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지 러머러티 프레젠트 차지가 디펙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차지의 상대적인 차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지르코늄 자리에 지르코늄이니까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렐러프치 차지는 제로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튜리움 자리에 지르코늄이 있으면 얘는 상대적인 차지가 마이너스. 왜 그러냐? 보통 이제 Y2O3라고 부르고 지리코늄은 제너럴 오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리코늄은 4 플러스고 이트리움은 3 플러스가 되겠죠 지금. 네. 그러면 지리코늄은 4 플러스 자리에 있는 원래 프레젠트 차지가 여기 보면 또 차지 normally present in the position of defect가 있으니까 지리코늄 자리에 원래 이온의 밸런스 있는 4 플러스인데 이 자리에 비해서 이튜리움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자리에 이튜리움은 3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에는 4 플러스에 비해서 3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차지가 하나 부족한데 마이너스 쪽으로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3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결국 마이너스 1 상대적 차지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원래는 플러스 4 플러스에 되는데 3 플러스 들어갔으니까 전자 하나가 부족한 상태인 그래서 그런 그 형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어이구 자 그러면은 요 이트륨 자리의 지리코늄은 결국에는 상대 차지는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Fe2 아이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FeO 스토이키메트리 1대1이니까 아이언은 여기서 옥시전은 항상 E-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언은 E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베이컨시가 아이언 자리에 베이컨시가 생긴다고 하면 원래는 E 플러스니까 비어져 있으니까 제로이니까 0 마이너스 E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 당연히 아이언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차지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렐러티브 차지하고 차지 디펙트의 어떤 차지를 우리가 정의하는 게 이해가 되나요? 됩니까? 이거는 화학 시간에도 배웠나? 아닌가? 안 배웠나? 이해 됩니까?
누구라도 대답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네, 됩니다. 네, 쉽죠? 네, 뭐 심플합니다. 우리가 왜 뭐야, 이 반도체에서 도핑할 때 관련된 거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상대적인 차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charge of oxygen vacancy, formation of oxygen vacancy, oxygen atomy, remove the crystal. 그래서 옥시전 아이언은 뭐 오비탈에 바깥에 오비탈에 8개 있습니다. 수회, 리베, 봉탄, 질소 해가지고 8번이죠. 8번이니까 전자가 총 8개 있어. 그리고 맞나? 그러면 다시 수, 수, 단, 질, 산이니까 1, 2, 3, 4, 5, 7, 8, 8개. 8개의 뭐야, 이원이? How many electron? 아우터, how many oxygen atom? 이 6번인가? 아우터, 예, 예. 총 8번이긴 하지만, 이 옥시전은 원자 번호 8번이에요. 그러면 옥시전 아톰에서는 전자가 총 8개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있다는 얘기는 1s에 2개 차 있고, 그다음에 2s, 2, 2p, 4개 이렇게 채워져. 이건 아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서는 전자가 2개 꽉 차 있고 두 번째 껍질에서는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우터라고 했으니까 최외곽에 있는 최외곽 전자라고 합시다. 최외곽 전자는 6개가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옥시전 베이컨시는 베이컨시는 OE-이기 때문에 얘가 옥시전 가스로 날아가게 되면 2개의 전자를 남기고 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예, 뭐 렐럽스 차지체로 원래는 베이컨시가 있으면 유초로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베이컨시가 옥사이드에서 날아가게 되면 차지 2개 컴퍼세이션 시켜서 2개의 전자를 남기고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전자의 출입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옥시전 아이온은 OE-라는 얘기는 전자가 2개가 더 들어와서 완벽하게 채운다는 얘기니까 8개의 전자가 돼서 실제로 옥시전 베이컨시가 생기면 원래는 제로가 되지만 레드 차지가 하지만 electron easily migrate neighboring ion forming vacancy with one or zero element present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제로지만 전자가 원래는 옥시전 베이컨시가 2분의 옥시전 자리 옥시전이면 얘놈들이 2분의 1 오트로 날아가면서 베이컨시 만들면 근데 원래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2 마이너스 자리에 왜 이래 상대적으로 2 플러스가 되고 전자 2개를 남깁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가 다시 이 자리에 로컬라이제이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Vx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갈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딴 데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But these electrons can easily migrate to neighboring ion, forming vacancy with one or two zero electron pres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옥션 베이컨시는 렐럽 차지는 제로지만 1 플러스나 2 플러스 근데 뭐 일반적은 대부분 2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가 다시 로컬라이제이션 되고 또 2개 로컬라이제이션 되면 X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모르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하세요. 네. 좀 마이크로 대답하기가 힘들면 채팅으로라도 질문하시면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는 거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렐러티브 차지 오브 인터스티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온이라고 하는 옥시전 N아이온이 인터스티셜 자리로 가면은 원래 인터스티셜 자리는 포지션의 차지는 제로니까 거기에는 E-라고 하는 이온이 가 있기 때문에 상대면 차지는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자리 포지션에 대한 빼기를 해도 0 빼기 0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Cl-이온은 인터스티셜 멜로 차지는 마이너스 1 없는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CODum 같은 경우에는 원래 1 플러스니까 그냥 1 플러스 실리콘 4 플러스는 인터스티셜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뭐 안 봐도 그냥 되는 거죠.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 되게 화학식을 막 쓰다면 헷갈립니다. 이거 틀린 애들 많아. 숫자를 계산 못 해가지고. 나중에 빼기 산수를 잘 해야 돼요. 이걸로 또 헷갈리고, 이거 막 하나가 틀려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리니까. 뭐, 뉴트럴은 X로 표시했고, 닷, 이거는 포지티브 차지. 어퍼스트로픽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라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퍼스트로픽 S라고 하잖아, 보통. 이치 할 때. 줄였을 때. 이걸 애포스트로픽 또는 프라임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티브 차지는 닷, 옥시전 베이컨시 1 플러스, 2 플러스, 뉴트럴. 아이언 베이컨시는 프라임, 더블 프라임 또는 더블 애포스트로픽. 근데 애포스트로피는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프라임, 더블 프라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한번 여기 문제를 좀 낸 거야. 악시전 베이컨시, 뉴트럴, 싱글 포지티브 차지, 더블 포지티브 한 번씩 써봐요. 요거 이제 여기 장인이가 한번 써보라는 얘기야. 한번 같이 써보고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보여주세요. VOX, VO 닷, 싱글 닷, VO 더블 닷. 메탈 베이컨시, MO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옥시전 E-니까 메탈은 E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메탈 베이컨시 같은 경우에는 메탈 자리에 베이컨시가 리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X 싱글 네거티브 차지는 원래는 이게 E- 빠지니까 원래는 M의 더블 프라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얘도 마찬가지로 리덕션 될 수 있으니까 볼수 있었죠. 인터스티셜 옥시전 아이온 O 인터넥션은 E-되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차지 뭐라고? 마이너스 그대로 갖고 합니다. 클로라이드요. 막 앞에서 다 했어. 칼슘. 드시면 한번 해보세요. 음. 이게 원래 이게 CL-1이 여기 위로 올라 표시하잖아요. 이 플러스. 이거 지금 워드가 깨졌나 봐. 4 플러스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아니면 그냥 크게 4 플러스 이렇게 쓰든지. 그래서 요것도 뭐 해보세요. 요건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 다 아니까 AL 스토이키오메트 2O3니까 얘는 총 마이너스 6개죠. 옥시전 항상 E 마이너스니까 E 마이너스 마이너스 6 그러면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알루미늄은 3 플러스가 되고 다 알죠? 이 두 개 맞고 그래서 만약에 알루미늄 베이컨시나 옥시전 베이컨이 생기면 이 밸런스 값을 잘 알고 있어야지 이걸 다 풀 수 있겠죠. 숙제야 이거 그냥 검사하는 숙제야. 근데 자습 나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안 해보면 절대 갑자기 쉽지만 이 프라임하고 닷을 비슷하니까 표시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도 있어. 나중에 시험지에 쓰다 보면 그렇게 하면은 애매하게 쓰면 저는 다 틀리는 겁니다. 애매하게 쓰지 말도록 하세요. 이 점하고 프라임하고 비슷하잖아. 근데 애들이 막 일부러 그러는지 잘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답도 다 나와 있네. 지금.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다음에 포메이션 오브 디펙트. 하이 템퍼처에서는 대부분 인트린식한 디펙트가 생기고, 그래서 리액션 위드 서라운딩 앰모스피어. 우리가 그러면 내추럴하게는 디펙트가 존재하겠죠, 그죠? 어떤 물질을 우리가 정제를 하고 뭘 하든 간에, 뭐 우리 왜 예전에 수학여행 가면 경주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제 기억에는 이 기념품 파는 데 가면 뭐 자수정하고 막 이런 막 그 뾰족뾰족하게 막 아니면 저기 어디야, 요즘에는 갈 수가 없지만 찜질방 같은 데 가서 보면 냉온방인가 뭐 냉방인가 거기 보면 이게 바깥에 벽에 이제 방에 막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막 광물 이런 거 결정돼서 뾰족뾰족하게 된 거죠. 게다가 싱글 크리스탈에서는 어떤 결정 구조에 따라서 빼시시 이렇게 면들이 노출돼서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면 이 인트리식한 디펙트 원래부터 그냥 뭐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내추럴하게 강물을 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해도 대부분 막 색깔들이 뭐 약간씩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도핑 같은 게 돼서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놈들을 우리가 이제 싱크크리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싱크에서 갖고 와서 우리가 퍼니스에 넣고 로 있죠. 열 처리 로 같은 거 거기다 넣고 온도를 고온을 막 올리고 근데 리덕션 분위기를 만들거나 또는 뭐 환원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수소나 질소 같은 거 넣고 고온을 올리면 또는 그 불순물 안에 이미 있거나 처음에 내추럴하게 있던 놈들이 고온을 올리게 되면 얘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디펙트들이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고온에서 이제 인트린식한 디펙트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고온에서 올렸는데 표면에 있는 놈들은 쉽게 뭐 안쪽에 있는 것보다 바깥쪽에 있는 놈들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주변에 있는 분위기와 반응도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 가스들이 안쪽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뭐 설퍼 같은 것들 같은 경우나 뭐 질소라든지 이런 것도 고온을 올리면 충분히 그 옥사이드랑 반응해서 확산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펙트가 원래부터 있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또는 뭐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고상법 우리 알죠? 그 실험 시간에 배웠죠. 원래 스타팅 물질을 두 개를 섞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펠렛을 딱 찍은 다음에 고온으로 딱 올리면 일부 그 가스들이 서로 고체 상태에서 반응을 해서 불필요한 거는 가스가 날아가고 서로 상호 확산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정 구조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바륨 타이타네이트 같은 경우 바륨 카보네이트하고 타이타늄 옥사이드인가 그 두 개 섞어가지고 BATIS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고온을 올리고 압력을 주게 되면 서로 물질들이 상호 확산에 의해서 결정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고상법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들 실험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인트린시한 디펙트에서 페어 디펙트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서 프랭켈 디펙트, 캐타이온 베이컨시 또는 인터셔널 캐타이온, 엔타이 이 프랭켈 디펙트도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메탈 베이컨시와 그다음에 메탈 인터스텔이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프랭켈 디펙트라고 보통 얘기했죠. 근데 엔타이 프랭켈 디펙트는 이제 옥시전 베이컨시, 그다음에 옥시전 인터스텔 이렇게도 보통 이제 얘는 이제 NIO는 이제 엔타이라고 부르는 거죠. NIO의 프랭켈 디펙트 타입도 있고 캐타이온의 보통 캐타이온 프랭켈 디펙트 뭐 NION 프랭켈 디펙트라고 부르는데 그냥 프랭켈 디펙트의 엔타이 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결정에서 엔타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엔타이 쇼트키 뭐 쇼트키 디펙트는 베이컨시라고 했죠. 베이컨시 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O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그냥 제로라고 표시해도 되고 그냥 MO라고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MO라고 해서도 되고 그냥 MO니까 그냥 옥시전 자리에 옥시전, 메탈 자리에 메탈 뉴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거고 이놈들이 베이컨시가 딱 생기면
첫 포지션도 유지가 되고, 우리가 디펙트 케미컬 리액션을 쓸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A 이꼬르 B가 될 때 항상 사이트의 개수는 컨스턴트. 그걸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좀 학문이라고 하기 같은 약간 학업, 여러분 좋아하잖아. 이게 명확하고 단순한 거, 그죠? 원리는 없어. 그냥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딱 하면 돼. 자, 옥시전 자리가 애나이온 자리, 케타이온 자리가 하나씩 있으니까 얘도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여기 하나씩 쓴 거야. 이렇게. 보존됐죠? 그 다음에 XX00인데 그럼 얘도 베이컨식 생기니까 다 두 개 E 플러스, 그 다음에 더블 플라임 E 마이너스 이꼴 제로니까 다 된 거죠. 그러면 우리 디펙트 리액션이 이제 다 된 거야. 그럼 M2O3. 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소위킴 3이니까 옥시전의 자리에 3개가 존재하고 X, EM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스토이키메 지금 옥시전도 자리에 3개가 있으니까 앞에 3이잖아요. 3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베이컨 C, 옥시전 베이컨 C는 E 플러스니까 딱 2개. 여기는 M은 여기서 스토이키메트릭에서 밸런스가 3 플러스가 되겠죠. 옥시전 마이너스가 당연히. 그러니까 메탈 베이컨 C가 되면 3 플라임. 그래서 스토이키메트릭은 항상 유지가 된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 손 들지 말고 채팅으로 아니면 말을 해.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 이해돼요? 예, 나중에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쉽지? 음. 야구들도 이해가 되나요? 야구 대표 없나? 이해돼요? 여학생들은 대답이 없어. 여학생 이름 불러야지 되나? 아무나? 여학생들은 이제 샤이해서 그런가? 이해됩니까? 1학번 애들 좀 물어봐야 돼. 1학번 애들이 3학년 애들이니까 3학년 애들이 중요해. 3학년들은 아니까 안 물어봐도 돼. 강희윤 대답할 수 없나? 네, 이해가 되니? 네, 베리 굿. 홍수민 여학생 아닌가? 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게? 쓸 수 네. 있겠어 이렇게? 좋아. 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쉬워요. 자, defect forming reaction with the surrounding atmosp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물론 이제 이 고온을 올리고 리덕션 분위기에 산소가 없는 분위기에 이제 하면 이제 산소가 옥사이드 표면에 있는 벌크에서 표면에 있는 산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빠져나가냐? 당연히 옥시전은 가스 상태로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MO에서 X만큼 리덕션 되면 이게 이제 뭐 여기 뭐 1이 되면 여기 1이 되겠죠. 근데 MO에서 반이 옥시전이 확 하고 다 빠져나가면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빠집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빠질 수는 있겠죠. 왜 사이트가 이렇게 많으니까 100개 중에서 한 몇 개는 이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했죠. 다 빠져나갈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다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금속을 우리가 이제 뭔가 환원시켜 가지고 얻을 때 보통 우리
그 요즘에 배터리에 니켈, 뭐 코발트, 뭐 테슬라는 뭐 포스포러스하고 철 쓰고, 그다음에 뭐 LG하고 SDI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하이 니켈, 하이 코발트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옥사이드 형태로 캐소드, 그래 리튬, 뭐 코발트, 뭐 리튬, 망간, 리튬, 아이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대부분 이제 악사이드 형태로나 또는 포스포러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리사이클 에너지 이슈도 있고 기후 변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전 세계의 어떤 약정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결국에는 차도 오래되면 폐차하고 그렇듯이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국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배터리 소재나 그런 것들은 소유가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시간이 되면 얘도 수명이라는 게 있을 거고 물론 이제 통으로 당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일부 이제 병렬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 망가져도 추력이 적어지지 뭐 전체를 다 갈 필요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동차를 매번 배터리가 몇 개가 나갔다고 해서 자동차를 다 뜯어가지고 배터리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뭐 몇 번 타다가 줄였다고 뭐 가서 이 자동차를 다 들어가지고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다 이제 병렬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한두 개가 죽어도 이게 다 자동차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설계를 해놨으니까 다행히. 그래서 왜 그 테슬라가 처음에 이제 그런 설계를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그 각형 배터리든 동그란 배터리를 우리 손가락 같은 거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수천 개를 바닥에다 깔아가지고 그거를 충전할 때는 병렬로 쫙 한 번에 충전하면 쉽게 금방 하잖아, 그지? 출력 볼테이지도 작게 해도 이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대신에 쓸 때는 직렬 연결해서 이제 막 쓰니까 그 쓸 수 있으니까 뭐 직렬하고 병렬 연결은 스위치로 이제 다 전자 시스템으로 자체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직렬 연결한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일부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스페어 같은 것들도 다 만들어 놨겠지. 이제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100%를 다 쓰는 배터리 시스템은 없습니다. 거의 80%. 우리도 왜 그 내연기관도 이게 앵꼬가 나면 그죠? 그 기름이 없습니다 하면 그냥 바로 쓰진 않잖아. 최소한 30km 또는 40km를 갈 수 있는 양의 전에 미리 이제 그 바닥 표시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고속도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겠지. 고속도로가 15km나 30km마다 휴게소가 있으니까 거기 빨리 가서 길을 넣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고등을 이제 미리 이제 감안해서 이제 만드는 것처럼 배려도 이렇게 만들어요. 별소리 다 하네.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상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놈들을 옥사이드 시스템이 있는데 나중에 배터리를 리사이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리사이클 하려면은 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뭐 리튬, 망간, 뭐 리튬, 니켈 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리튬도 해소해야 되고 이런 코발트, 니켈 이런 놈들이 많이 쓰니까 비싸요. 아이언 철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이걸 회수를 해서 쓰면 되잖아. 어쨌든 배터리는 충방전 하게 되면 리튬의 어떤 덴트라이트 때문에 이제 뭐 쓰다 보면 부풀기도 하고 수명이 점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폐일되면 뭐 전해질에서 새서 막 불나고 그러는 게 이 리튬 쪽에서 덴드라이트 구조에서 뾰족한 침처럼 생겨서 그 분리막을 막 찌르고 그러면 이제 서로 캐소드하고 어노드가 되게 쇼트가 나죠. 그러면 충전 방전할 때 그 부분에 이제 과열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불이 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연소를 할 때 산소가 없어도 막 막 우리가 보통 이제 산소를 막거나 물 불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자연 발화를 하기 때문에 불을 막 붓고 해도 안 꺼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산소가 많기, 옥사이드니까 산소도 많고, 리튬이 뭐 공기 중에 반응하지만 반응을 안 해도 리튬이 뭐 막 반응을 하면서 산화돼도 주변에 원래 배터리 자체에 뭐 옥사이드가 있으니까 막 반응해가지고 위험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발트, 니켈, 뭐 망간, 철 이걸 다시 해수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옥사이드를 어떻게 돼요? 녹이든지 보통은 이제 외대칭을 해서 애칭해가지고 다 옥사이드를 다른 걸로 결합시켜가지고 이렇게 흡수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고온에서 환원시키면 근데 에너지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다 산소를 다 빼가지고 남기면 결국에는 이제 금속 이온만 남을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수도 하고 리사이클을 합니다.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한 거고. 그다음에 옥사이드 위드 캡타이온 이즐리 리듀스. 캡타이온도 쉽게 리덕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옥시전 베이컨시가 생기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이제 전체 식이고 그거 우리가 잘 케미컬 리액션을 보면 옥시전 자리에 옥시전, 망간, 메탈 자리에 메탈 그래서 옥시전이 베이컨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두 개의 일렉트론들이 원래 남게 되는데 그놈들이 여기에 메탈을 리덕션 시키고 이번 오토로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뭐 옥시전은 원래 이 자리는 E- 자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망간은 E+. 그래서 밸런스 일렉트론, 포지티브 이온이니까 밸런스 일렉트론들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래서 옥시전이 있는 놈이 가스 형태로 2분의 1 O2 형태로 이렇게 만약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환원이 되면 이 자리 자체는 원래는 V 옥시전의 X 유출라이즈 되고 대신에 여기는 다 전자들이 여기 이제 로컬라이션 빨간색으로 두 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전자가 이게 로컬라이션 된 거 안 움직여. 근데 이런 전자들은 쉽게 딴 데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두 개의 전자 있었는데 하나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맹겐의 메탈의 바깥의 껍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리덕션 될 수 있어. 리덕션 시키는 거야. 또 이쪽으로 점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베이컨 씨는 프라임이 되고. 그래서 아이오나이제이션 오브 펄스 일렉트론에서 이제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딴 애나이온 리덕션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두 개 정도도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리덕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온이 리덕션 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타이타늄 옥사이드든지 망간이든지 그다음에 코발트라든지 니켈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3D 밴드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가지고 오비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이 많아 빈방들이 빈방에 이제 채워지지 않은 방들이 많아서 일렉트론들이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덕션 되고 건 쉬운 일이죠. 이해가 됩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이게 리얼이야 리얼. 네. 보통 옥사이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리얼. 근데 이렇게 명확하니까 더 재밌지 않아요? 그림 보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실제로 이게 눈에 보이겠냐? 안 보이죠. 네. 안 보이면 옥션 베이컨 씨를 눈을 볼 수 있는 방법은 TM으로 보는데 그것도 다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레티스 하나하나 볼 수 있지만 빈자리를 이제 찾아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일렉트론을 볼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디가 리덕션 됐는지 막 일스로 찍고 막 해도 일스가 애톰 하나를 정도로 분석할 정도로 그렇게 레졸루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싶어 하니까 계속 확대해가지고 진짜 전자빔을 포커싱 해가지고 스캐닝하면서 그걸 이미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아마 대학원에 오거나 이제 물질 연구하고 그러면 이제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나 이런 걸로 보면서 합니다. 실제로 그 반도체 회사에서도 공정을 하고 이 트랜지스터가 나노 스케일이기 때문에 야 이게 왜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냐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단면을 그냥 딱 잘라가지고 시닝 해가지고 TM으로 탁 들여다봅니다. 야 이 봐봐라
이 증착할 때 이 디펙트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제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그래서 공정 잡고 다시 탭하고 다시 해칭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현업에서 잡아가서 뭐 최근에 막 DDR5 D램 같은 것도 막 만들고 3차원 플래시 메모리도 만들고 애톰 스케일로 막 증착하고 깎고 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반도체 공정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테크놀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뭐 소재 관점에서 보면 거의 뭐 나노 스케일보다 더 뭐 낮은 정도의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관련해서 공부하고 회사 가서 할 일들이지. 물론 이제 똑같은 그런 걸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혹시라도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연구소 같은 데 가서 이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연구소 가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흥미있는 게 이제 뭐냐면 디펙트들은 우리가 지금 독립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디펙트들이 클러스터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예.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던 게 이게 합쳐지는 걸 이제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링. 예, 보통 우리가 뭔가 클라우드는 아니지만 뭐 클라우드 구름인 건 맞지만 어쨌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더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 그 대신에 이게 한 몸이 아니고 여러 알갱이들 합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합쳐져 있는 그런 뭐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고. 그럼 디펙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컴플렉스 복잡하다 해서 컴플렉스 디펙트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보면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옥시데이션을 이제 시켜보자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MO에 우리가 Y만큼 옥시전을 이제 강제적으로 더 이제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옥시전이 익세스가 되는 거니까 1-Y 메탈 입장에서는 부족해지는 거죠. 아니 왜 교수님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1-Y는 메탈이 하나가 부족한 상태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벌크니까 레티스는 이 스토이키메트릭에 1, 5, 1, 2 뭐 이렇게 뭐 화학식에서 그죠? 그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미가. 전체가 큰 한 덩어리라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1-Y에 대해서 옥시전이 더 많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되면 메탈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거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Y만큼 옥시전이 더 많이 들어간 만큼 메탈은 부족하게 되니까 1-Y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물론 여기다가 ME하고 여기에 이제 옥시전에 Y를 더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표시를 잘 안 하니까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우리가 디펙트 케미스트리 입장에서 쓰면 그 아래에 이제 표시되어 있죠. 2분의 1 오트 가스 형태가 M 자리에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왜냐면 M5는 2 플러스 두 개 자리. 왜냐면 옥시전이 이제 2분의 1 오트는 하나긴 하지만 우리 스토이키메트릭 양쪽에 자리 사이트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메탈에 이제 요거를 EM 자리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옥시전 사이트에 이제 더 익세스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요거 때문에 메탈에서는 베이컨시가 이제 생깁니다. 옥시전이 메탈 자리로 없어지면서 메탈 자리가 아니라 메탈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니까 베이컨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메탈 베이컨시가 생기면 얘는 E 플러스니까 더블 프라임이 되고 그리고 그거의 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제 원래 E 플러스니까 전자가 두 개가 어딘가는 홀이 어딘가는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메탈에 억시데이션 돼서 포지티브 차지 띄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맞춰야 되니까 한 번에 두 개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하나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 두 개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하학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매스도 유출라이즈 돼야 되니까 사이트도 유출라이즈 돼야 되고 보존이 돼야 되고 그러면 M 자리도 보존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EMM 자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교수님 여기도 M의 자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두 개 있고 여기는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옥시전에 자리가 있고 여기는 옥시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도 옥시전이 O라고 생각하면 뭐 똑같은데 여기가 옥시전이 O가 있는 거랑 상관없이 익세스로 들어간 거니까 이 자리가 없는 상태의 자리라는 거야. 여기서 새로 생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오트가 옥시전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사이트는 유출하지 없던 자리에서가 아니라 있던 자리에 옥시전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별 문제 없어. 2분의 1 오트니까 옥시전이 매스가 보존이 된 거야. 그렇게 따지면. 자, 그리고 그럼 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M의 M 자리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사실 베이컨시 M 자리는 여기서 보면 교수님 여기도 베이컨시가 이게 EM인데 여기 이 M 자리에 M 자리가 있으니까 얘는 3개가 되고 얘는 2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자리니까. 근데 자리라고 하는 것은 개수로다가 표시도 할 수는 있지만 베이컨신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이쪽하고 저쪽에서 봤을 때 요 M 자리하고 요 M 자리는 같은 M 자리로 칩을 하고 베이컨시기 때문에 빠져나간 자리가 베이컨시기 때문에 그리고 EM 자리에서도 베이컨시가 두 개에서 같은 M에서 이게 3M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요 EM이라는 거 매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EM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3라고 바꾸면은 M 자리에서 3 여기 1 하면 3개가 되니까 매스 물론 매스도 맞긴 하겠죠. 네,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 베이컨시에 대한 사이트 자리는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메타에 존재하고 있는 사이트 개수만 카운팅하지 그 자리는 카운팅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스도 간접을 시켜야 되고 차지도 뉴트럴라이즈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트도 컨스탄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놉니다. 만약에 여기가 3mm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M 사이트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따지면 매스에 대한 식에 대한 것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EM이고 베이컨시 자리는 사이트 자리로 카운팅을 안 하고 이렇게 뭐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베이컨시 자리는 자리라고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매스를 컨스탄트 하기 위해서 여기 EM하고 EM이고 그 대신에 자리는 여기 두 개 그냥 여기 두 개 그냥 이렇게 카운팅합니다. 원래 자리는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면 클러스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건 아까랑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M하고 M 자리에 여기죠. 메탈의 베이컨시가 이게 이제 메탈이 빠진 거니까 베이컨시가 더블 플라임으로 편이 안 되네. 이렇게 더블 플라임으로 생기고, 그리고 여기 2분의 1 여기 빠진 거구나.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전자를 이제 두 개로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옥시전 E-니까 옥시전이 들어가서 옥시전 들어가면 이온화가 돼야 되니까 E- 전자들이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 전자들이 어디서 빠져나가냐? M 자리에서 줄 수도 있고 홀이 들어와서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보통은 M 자리를 리덕션 시키는 거니까 여기 이제 이게 리덕션이 되죠. 여기 전자를 하나를 빼서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온화가 되지. 그리고 M 자리에 M도 전자가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이제 포지티브 닷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탈 베이컨시 같은 경우에는 E 플러스 됐던 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블 플라임. 여기 홀을 두 개 만들어내는데 이 홀은 여기 있는 놈들이 전자를 전달해주면서 홀이 생기는 걸로 컴퍼세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그냥 화학식으로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 아니 교수님 이게 어떻게 베이컨 씨가 두 개가 얘가 베이컨 씨가 생겼는데 왜 빠져나가는 건 딴 데서 빠져나가나요? 이렇게 될 수도 물어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여기 있는 거는 두 개의 홀인데 이 홀이라는 게 전공이잖아요. 전자가 두 개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가 빠진 대로 홀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놈이 이렇게 배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리덕션, 옥시데이션이 된 거야, 메탈이. 근데 그 빠져나간 일렉트론도 어디가 소모돼야 되는데 그게 옥시전 가스가 들어오면서 두 개 전자를 받아서 옥시전 E- 형태로 된 겁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항상 따로따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 리액션이라는 게 옵션이 익세스로 들어감으로 생기고 또는 메탈이 부족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들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그게 같이 페어가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얘 따로 쟤 따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메탈 베이컨시의 X라고 하는 놈은 메탈의 베이컨시와 메탈 사이트의 옥시데이션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내추럴한, 뉴트럴한 컴플렉스 디펙트로 쓸 수 있습니다. 얘가 홀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는 이게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거를 디펙트가 지금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일렉트로닉 디펙트 형태고 하나는 베이컨시 디펙트니까 이게 쌍으로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컴플렉스 디펙트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냐? 이 전자가 이쪽으로 가면서 또 하나의 홀이 또는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들이. 그리고 나면 여기 있던 놈들이 중에서 홀이 하나가 전자가 어딘가에서 또 채워지고 그러면 베이컨시는 있지만 나머지 하나가 차지를 띨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이놈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베이컨시 M에 있는 이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놈이 리덕션이 되면서 이 M에 다시 프라임이 되고 그 대신에 메탈의 베이컨시하고 메탈은 리덕션이 한 개만 되는 형태로
그러면은 전체 토탈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고 메탈 베이컨시가 말 그대로 옥시다이징 된 거야. 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여기처럼 그냥 VM이 더블 프라임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클러스터를 이루진 않겠지. 옥시전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캣아이온도 쉽게 옥시다이션 될 수 있고 앞에서도 캣아이온이 쉽게 리듀스 될 수 있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 케미컬 리액션을 쓴 거에 대한 옥사이드의 에티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식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면 됩니까? 질문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질문해? 그 메탈이 메탈 자리에 있는 경우 말고 인터스티셜로 가도 식이 성립할 수 있나요? 메탈에서 인터스텔러 간 경우에 성립되죠. 예. 네, 그래서 두 경우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프랭켈 디펙트하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쇼트키 디스오더하고 배웠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그 쇼트키 디펙트하고 프랭켈 디펙트는 둘 다 존재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프랭켈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이제 내부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쇼트키 디펙트라고 하는 이런 놈들은 두 개 다 생길 수도 있고 이오닉 컴파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온이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대기 중에서 우리가 억시데이션 시키고 리덕션 시키는 분위기에서 가능한 형태의 리액션을 우리가 보여준 겁니다. 여기 안에서는 뭐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인터스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부에다가 이제 어떤 고온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그러면 맞아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 자체로는 둘 다 가능한데 어떤 환경이냐를 봐야 된다 그렇지. 이런 말씀. 주변에 우리가 온도가 낮은 상태도 또는 표면 형태에서 디펙트가 생기냐 그런 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적인 에너지도 필요하니까 또는 빛을 쓰거나 그러면 디펙트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기는 조건에 맞아야지만 그거에 맞는 그 디펙트가 생기죠. 사실 이런 우리가 사실 연력학적으로 디펙트 생기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안 해서 그러는데 이 디펙트 케미스트리에서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화학식을 써가지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이 디펙트도 연력 서머다이나믹스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에너지 출입이 있어서 델타 G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보통 옥시전 베이컨시 포메이션 에너지 또는 뭐 메탈 베이컨시 포메이션 에너지라고 이제 보통 이제 항상 H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엔탈피 엔트로피를 감안해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같은 악사이드 시스템에도 어떤 놈은 옥션 베이컨시가 잘 생기고 어떤 놈은 잘 안 생기고 어떤 놈은 메탈 익세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열역적인 관점에서 고온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원래 생기지 않은 리액션도 에너지를 받아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하고 주변의 에너지에 따라서 디펙트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포메이션 에너지가 낮으면은 그 작은 에너지만큼 주면 쉽게 생길 수 있는데 포메이션 에너지가 크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줘야지만 그 디펙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포메이션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인터스로 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포메이션 에너지가 낮은 어떤 케미컬 리액션도 디펙트 케미스트리도 디펙트 리액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했네. 이해가 되나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굿. 다음. 자, 그래서 포메이션 오브 인터스널 옥시전 이온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하이 옥시전 프레셔. 이제 우리 환경을 이번에는 이제 엄청나게 옥시전을 많이 넣고 거기에다가 강제적으로 더 넣기 위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예. 사실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마 백큐um 들어봤죠? 백큐um. 우주는 백큐um 상태, 진공 상태잖아요. 진공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일기압 760ml 토르 이 압력에서 부족한 상태 그걸 다 이제 백큐음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가 생각 백큐음은 완전히 뭐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백큐음은 이 백큐음을 우리가 재료공학에서 배울 그런 게 없는데 아마 반도체 공정이나 뭐 반도체 뭐 광학공학 이런 데서 보면 초반에 이제 백큐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1mm 1기압 이하 760ml HG 이 보다 낮은 형태를 우리가 백큐음이라고 하고 백큐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PV는 NRT에서 보면 이제 프레셔하고 PV 볼륨이 있고 NRT가 있잖아요. PV는 NRT 이거 알죠? PV는 NRT 이 온도고 얘는 압력이고 이 볼륨이잖아. 볼륨이 일정할 때 온도도 일정할 때 압력과 R은도 상수니까 N이라고 하는 입자의 개수는 비대합니다. 백큐음은 결국에는 얘를 떨어뜨리면 물론 온도 컨스탄트, 볼륨 컨스탄트라고 하는 가정에 PV는 NRT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얘 컨스탄트, 얘 컨스탄트, 얘 컨스탄트니까 당연히 압력은 입자의 개수와 관련성입니다. 입자가 개수가 적어지면 압력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high oxygen pressure는 무슨 의미냐? 말 그대로 같은 볼륨 안에 어떤 이제 샘플을 넣고 옥시전을 익세스로 막 그 방 안에다가 챔버 안에다가 이제 막 더 넣어주면 이게 당연히 프레셔가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high oxygen pressure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샘플을 넣고 어떤 챔버 안에다가 강제적으로 다른 어떤 힘으로 넣죠. 힘으로 넣어서 이제 옥시전을 이제 많이 불어넣어주면 이제 하이 옥시전 프레셔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놈들이 메탈의 어떤 자리에 인터스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스셜 자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옥시전에 이제 이온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옥시전은 항상 어떤 MO 자리에 어떤 이온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터스셜에서 두 개의 더블 프라임에서 네거티브 인터스셜이 생겼으면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디서 보상을 하냐? 메탈이 옥시데이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차지 유출을 시키면 아니면 얘가 홀이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그 홀은 어디서 생겨? 결국에는 전자가 하나 빠지거나 뭐 하면 되니까 그 전자들이 빠져나가서 얘 자리를 채우니까 여기 두 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자 두 개를. 그러니까 옥시전의 상태에서는 이온 상태가 되려면 전자를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 전자가 어디서 와? 내부에서 오나? 내부에서 와야 되니까 그 전자들이 어딘가 빠져나가서 여기로 주면서 메탈이 옥시데이션 되는 겁니다. 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사이드는 케타이온에서 쉽게 옥시다이즈 됩니다. 아이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세스로 옥시전 넣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서브스티셔널. 서브스티셔널은 이종의 원소들이 이제 추환된 거잖아요. 침입하고 치환을 다루니까. 서브스티션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주로 옥시전을 NI온 서브스티션도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옥사이드 시스템을 다루니까 쉽게 캐타이온의 서브스티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로우 밸런스하고 하이어 밸런스라는 이게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리코늄 옥사이드를 도프트 위드 칼슘 옥사이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리코늄 옥사이드를 칼슘 옥사이드로 도핑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게는 우리가 지리코늄 옥사이드에다가 칼슘을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로우 밸런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핑하는 놈이 여기 칼슘은 E 플러스가 됩니다. 지리코늄은
4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원래 4 플러스 자리에 로우 밸런스 이 산화수가 밸런스 스테이트가 작은 놈으로 우리가 치환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고 하이 밸런스 여기는 3 플러스고 얘는 4 플러스니까 기존의 자리에 도핑하는 요 놈이 하이 밸런스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두 개의 케이스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가 뒤에 이렇게 이제 연수 문제도 있고 지금도 이제 뒤에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도핑을 하거나 베이컨식 만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이펙트가 리액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신에 그 리액션이 서머다이나믹스하게 어떤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인터스텔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브스티셔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이종의 그러니까 밸런스 스테이트 같은 놈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세임 밸런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밸런스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서브스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밸런스 스테이트가 안 맞으면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디펙트 케미스트리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디펙트 케미스트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디펙트 케미스트리에 부합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서브스티션, 캐타이온 서브스티션 할 때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올렸으니까 그 슬라이드 다운 받아서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징크 옥사이드에 대해서 제가 리액션 이큐비엠 상태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원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구체적인 그 그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여기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요 슬라이드의 장점은 뭐냐면 전기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 안에 이제 베이컨식이 생기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11월 17일 날 온라인으로 저희 과제 발표를 하는데 그게 11시부터 뭐 하는데 아마 끝나는 시간 11시 반인데 혹시나도 질문이 더 들어오고 막 그러면 12시 수업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어쨌든 나가시면 안 되고 수업은 합니다. 예,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해 보려고 혹시 내가 미팅 창이 없으면 좀 기다려 주세요. 예, 한 10분 15분 늦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뵙죠. 교수님, 저 아까 12시 10분 정도에 들어왔는데 혹시 출석 인정 가능할까요? 누구지? 황성우입니다. 니만 유일하게 결석을 했더니 걔도 오케이. 너는 어쨌든 지각이야. 네. 오케이. 뭐 다른 또 질문 있나요? 없으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